팔레스타인 문제 앞에서 갈라진 독일 정치. 영국과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그리고 9월 23일에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중동 평화의 유일한 출구인 두 국가 해법을 되살리기 위한 정치적 신호인데, 독일은 여전히 마지막 단계에서만 가능한 조치라며 신중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끝에서만 가능한 인정은 곧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타냐후 정부가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정치 다수도 같은 입장을 보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원칙만 반복하는 것은 외교적 무책임이기도 합니다. 독일 정치권 내에서도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인당 내부에서는 왜 우리도 함께하지 않는가?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좌파당은 정부의 태도를 역사의 순간에 오른편에 서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민당은 하마스의 반사이익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외교적 고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파트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독일만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문다면 유럽 내부에서도 분열된 목소리로 비칠 수 있고, 이는 이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국 독일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국제적 흐름에 동참해 상징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원칙론을 고수하며 사실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인가 입니다. 이 선택이 독일의 외교적 신뢰와 중동 평화론의 속 위상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독일 공기질 개선, 그러나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위험 여전. 독일의 공기질이 최근 몇 년 사이 개선되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환경구역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 염물질은 여전히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청에 따르면 2024년은 독일 전역에서 이후 대기질 지침의 모든 기준치를 처음으로 충족한 해다. 질소 산화물 수치는 600개 측정소에서 모두 연평균 기준치 4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하였고, 미세먼지도 7년 연속 허용치를 유지했습니다. 독일 내 환경구역은 2025년 4월 기준 36곳이 운영 중이었으나 개선된 공기질과 일부 법적 근거 소멸로 인해 폐지 움직임이 있는데, 마인츠시는 10월부터 환경구역과 녹색 차량 스티커 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공기질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차량, 산업시설, 난방 등으로 인해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절과 날씨 요인도 농도에 영향을 미쳐 겨울철 고기압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데, 환경청의 마르셀 랑너 박사는 공공교통 확대, 난방농업 등 다양한 오염원 통합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철도 새 수장 에블린 팔라 기대와 난제 사이. 교통장관 파트리크 슈니더는 팔라를 차기 CEO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인프라 부문 인사에 반발하며 이사회 표결에서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팔라 개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팔라는 DB 레기오를 흑자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기관차 면허를 따낸 점도 신뢰를 높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과 노조까지 폭넓은 지지를 얻은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막중합니다. 노후한 인프라, 인력 부족, 재정 갈등, 그리고 강성 노조까지 팔라 앞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문제는 팔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2036년까지 이어질 대규모 보수공사는 국민적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기적 성과만 요구한다면 개혁은 또다시 미완으로 끝날 것입니다. 데베는 독일 사회의 신뢰를 가장 크게 잃은 공기업으로 약속은 많았지만 개선은 늘 지지부진했습니다. 팔라가 이 흐름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녀의 성공 여부는 독일 철도의 미래만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 회복과도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독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철도 또다시 공격 의심. 티셀도르프 쾰른 구간 케이블 절단.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RW 주의 주요 철도 구간에서 또다시 의도적인 공격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월 22일 새벽, 쾰른과 티셀도르프를 잇는 핵심 노선에서 신호 제어용 케이블이 절단돼 열차 운행이 크게 지연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NRB에서는 두 차례의 방화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도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임을 암시하는 성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 절도 시도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철도의 신호체계와 운행망을 겨냥한 정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도망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밀집도를 자랑하는데, 특히 라인강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구간은 산업물류, 국제여객 모두의 핵심 루트입니다. 이곳이 마비되면 수십만 명의 승객뿐 아니라 기업 공급망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극단주의 세력은 바로 이 사회적 충격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소규모 장비와 제한된 인원으로도 사회 전체에 혼란을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는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 전문가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노선을 전면 감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로 케이블 신호장치 변전소 같은 시설은 대부분 외곽 지역에 위치해 물리적 접근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은 국가 기반 시설 중 가장 공격에 취약한 분야이기에 전문가들은 최소한 핵심 구간의 보안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디지털 장관 관료주의 해소와 국가 현대화 강조. 독일 연방 디지털 장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는 국가 현대화와 관료주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빌트베르거 장관은 과거 메디아마크트와 사투른에서 경영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이날 인터뷰에서 지금이 바로 실행할 때라며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 산업계 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빌트베르거 장관은 한 독일 대기업 CEO가 나에게 말하기를, 규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자사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유럽 외부에서 학습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이는 독일과 유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빌트베르거 장관은 지난 8월 초 각 부처에 구체적인 관료주의 축소 방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연방 정부는 오는 10월 내각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관료주의 해소를 중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언은 독일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